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플러스입니다. 총선 공약을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출생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치곤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0.75명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부부 둘이 만나서 한 명을 채 낳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합계 출산율을 1로 올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모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한 뒤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다시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최근 한부모 가정 위기 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질 부모 대신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이를 다시 추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양육비 긴급 지원금을 현재 1년 한도 월 20만 원에서 이를 높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현재 월 21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복지급여 지급 및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을 낮춰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1세까지 자녀에 대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던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하는 부모, 그다음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이제 양육비를 나눠서 이제 맞습니다. 비양 부모가 이제 내주는 건데 이걸 안 내는 경우 나라가 먼저 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거를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것 같아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앞서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양육비 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 와 권한 강화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게 조사 징수 권한을 몰아주고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의 소득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육비를 불이행하거나 감치명령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장 전입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 마련도 이 공약의 일환입니다. 시의성이 있는 긴급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양육비 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요. 혹시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예, 이런 사회들은 주로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을 벌써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대 17세 아동의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스웨덴은 온라인 신청 후에 6주 이내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부기관이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지급한 양육비의 회수를 위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미지급자의 소득 정보를 고용주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비슷한 방법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공약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건 그럼 왜 미리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관련 법이 없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좀 관련한 제도가 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제도 도입을 공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진행됐지만 여전히 법률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총선이 끝나면 일정한 결론이 내릴 것 같은데요. 제도 운영에 필요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예산 확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회수율이 불과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선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국가적 노력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도 하고 그래야 또 가정도 또 출산하는 데도 부담이 없을 테니까요.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